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문 기사로 보는 2024년 최신 상속 증여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상속 증여 부분에도 좀 이게 바뀐 세법이 이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최신 나온 이 신문 기사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종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기사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사, 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 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요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 건수가 좀 늘어나는 가운데 35년 전에 재혼한 B 씨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기사로 이제 좀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B 씨는 재혼 당시에 B에게 법적 변화가 생기더라도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상속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사망하자 전처가 낳은 자식 2명은 이 각서를 근거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B 씨의 남편이죠. 아버지가 남긴 50억 상당의 유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한다라고 알려오면서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실제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지를 기사에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B 씨가 직접 각서를 쓴 만큼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이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속에 B 씨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액 21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게 잘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 사례로 이제 그 상담 문의 들어온 거 보면은 그 상속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법정 상속인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상속이 언제부터 이제 상속으로 이제 개시가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예민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이제 고객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상속 설계라든가 상속 상담이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기사는 엄마 서운해도 3억 빚 내세요. 10억 집 상속세 줄일 셀프 부양. 이게 이제 기사 타이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기사 타이틀만 봐서는 약간 그 자녀들이 조금 이제 도리를 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사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회사원 A 씨를 기사 사례로 이제 넣었고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로한 모친이 이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비와 병 간호비 부담이 이제 커진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A 씨의 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 말고는 마땅한 수입이 없어 A 씨가 보낸 용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기사에 보시면 A 씨는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는 건 자식들 놀이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갈수록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서 대출받아서 어머니 생활비나 병원비를 쓴 뒤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물어본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른 기사에서는 자산가의 몫으로만 여겼던 상속세가 집값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상 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피상속인, 그래서 고인 등의 배우자가 있고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은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최소 5억을 활용하면 세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례 속 A 씨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해서는 20% 상속세율로 8,536만 원의 상속세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0억 상속 받는데도 이게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까 네. 상속세가 꽤 나오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속세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집 한 채로 노후 준비와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래 이제 솔루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솔루션으로는 10억 집 보유한 피상속인이 셀프 부양을 하게 되면 세금을 아낀다. 그래서 셀프 부양에는 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가 부족할 때 통상 자녀들이 이제 뭐 병원비 내주고 이제 생활비 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상속 재산을 이제 줄이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녀보다는 부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앞으로 주택 상속에 따른 세액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상속인이 앞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있을 때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병원비나 생활비는 본인의 통장을 활용하고 현금 자산이 부족할 때는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주면 상속세를 낮출 수 있어서죠. 네, 그래서 그 상속 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는 상속 받을 때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피상속인이 은행 등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이 대표적으로 확정된 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임대 중인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임대 보증금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병원비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모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집 한 채는 온전히 두고 자식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나중에 집 한 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치료비로 쓰신다든지 부모님 복양하는 데 쓰시면 상속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부채가 돼서 상속세를 줄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추정 상속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대출이라든가 부채는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사망하기 직전에 대출을 이제 최대 한도로 많이 받아서 부채를 많이 또 일으키면 상속세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는 상속 개시일 1년 내 그래서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을 처분 아니면 예금 인출 그다음에 채무 부담한 경우에는 이게 추정 상속 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 2년 내 자산 종류별 5억 원 이상을 처분, 예금 인출, 채무 부담한 경우에도 이 상속 재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를 일으켰다,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을 이제 어디에 썼는지 이 소명하는 거를 좀 잘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명을 해서 이게 어디에 썼다라는 거를 증빙이 돼야 상속 재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재산 종류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의 종류는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는 이외의 기타 재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종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정 상속 재산의 계산은 만약에 소명을 다 하게 되면은 사실 다 빠지니까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소명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한 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점에서 상속세 이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는 사실 계산 잘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래의 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래의 상속 재산은 당연히 상속 재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보험금이나 신택자산, 퇴직금은 간주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추정 상속 재산이라 해가지고 이 요건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재산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이제 합산한 게 총 상속 재산 가액 이제 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나 공과금 그리고 장례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빼주게 되면은 이제 상속 재산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추정 상속 재산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채무 공제를 활용한 경우와 공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비교한 그 기사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뭐 채무공제로 활용할 경우에 세금이 그럼 얼마나 줄어들까? 이거를 또 기사에서는 잘 또 계산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사례 속에 A 씨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려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계산상 10억 원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채무 3억 원을 공제한 1억 9천만 원이 이제 장례비용 제외하고 20% 상속세율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8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진공제하고 상속세 신고세 공제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2,716만 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채무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병원비와 이거를 이제 자녀분들이 다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억 원을 이제 상속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야 할 상속세는 8,536만 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3억이 채무가 없다고 보니까 이게 자진납부세, 상속세가 거의 뭐 3배, 4배 사이 차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이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부채를 활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법에 정해져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항목을 좀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한 집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6억 원 한도로 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효자 효녀 공제로 불리는 이유구나.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면서 부모님 공양하고 하라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가 이제 5억 원이니까요. 이걸 하시게 되면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데 조건이 근데 좀 까다로운 게 뭐 단점이라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자녀의 이제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부모와 일치를 해야 되고요. 10년의 기간 중 뭐 하루라도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장 정근 등 그래서 떨어져 산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하면서 또 1주택을 소유해야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조건은 까다롭지만 어쨌든 6억의 공제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 같습니다. 네, 잘 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충분히 이제 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은 이제 주택연금 활용하는 방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실 대출을 활용한 방법과 노후 생활비를 활용한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묶어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은 대출도 활용하시는 거고 노후 생활비도 쓰시는 그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대출을 활용한 이런 효과도 이제 발생하게 돼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이제 좋아진 것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만 해당했던 것들이 이제 10억 이하로 이제 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원 아파트를 약간 시세로 따지게 되면은 17억 원 정도, 그래서 시세가 약 17억 원 정도 되는 주택연금을 받으실 대상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컨대 만 65세이고 시세가 12억 정도 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체 대출 한도가 5억 6,500만 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총 대출 한도 상한선 뭐 5억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매달 261만 원을 수령했지만 이제 이게 한도가 이제 상향이 되면서 이제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은 295만 원으로 이제 증가해서 수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모님 주택을 이제 주택연금으로 개시해서
생활비로 좀 쓰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그전에는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이게 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으로 이제 신고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연 1,500만 원 이상 될 때만 이제 종합소득 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요즘 살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특히 이제 주택이 대표적이죠. 자산 가치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사시던 집 한 채가 있는데 또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병원 치료비라든지 또 모시려고 하는 이제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자산 가치는 뛰고 상속에 이 남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자산 가치가 뛰다 보니까 상속이 나만의 이제 뭐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아까 추정 상속 재산에 어떻게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또 상속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이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김정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